예, 안녕하세요. 인수위 부대변인 홍경희입니다. 오늘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관련 일정 및 현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는 오늘 오후 3시에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의 추진 방안, 세부 과제, 종합 방역 대책을 최종 확정합니다. 코로나 특위는 5대 추진 방향의 기조하에 방역 대책, 감염병 대응, 고위험 취약계층, 백신 및 먹는 치료제 대책 및 손실 보상 등으로 분야별 세부 과제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건의료분과에서 확정된 방안은 안철수 위원장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시간과 일정은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이번 주 수요일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보건의료분과와 마찬가지로 확정된 방안은 안철수 위원장께서 직접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코로나 특위는 이번 주 두 차례의 분과별 발표를 통해 사실상의 특위 활동을 마치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코로나 후유증, 롱 코비드 대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후유증을 호소하나 국가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나 실태 파악이 부족한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코로나 100일 로드맵에 명문화하여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방식은 2022년 하반기에 코로나 후유증 단기 및 장기 관찰 연구를 개시하고 이 대상에는 소아 청소년 약 10,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진자 DB,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 후유증 환자를 진료, 상담하는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체계와 같은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방문합니다. 백신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만남이 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는 코로나 특위 보건의료분과 위원들과 대변인실입니다. 이상 세 가지 현안 브리핑 마치고 관련하여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류민아 기자인데요.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손실보상 관련해서도 민생경제분과에서 수요일 확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발표 시기는 언제로 예상이 가능한지? 일단 수요일 날 최종안을 특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요. 수요일이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수요일 이후에 안철수 위원장께서 직접 언론 앞에 나오셔가지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안이랑 함께 발표를 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다만 수요일 당일은 어렵고요. 목요일 혹은 금요일 양일간의 하루로 지금 시간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 손실보상안 발표하실 때 그 내용 중에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 규모나 뭐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좀 담길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추경 관련된 부분의 어떤 구체적인 규모나 액수에 대한 부분은 최종 발표안에 포함이 돼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맨 뒤에.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조아라입니다. 이제 발표하시는 방역 대책에 이제 정부가 추진 중인 격리 의무 해제라든지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좀 담길지와 이제 그에 대한 방향은 좀 어떻게 되는지 조금이라도 설명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의료분과에서 이제 오늘 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내용 안에 방역 대책, 그다음에 이제 실내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특유의 세부 과제로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예정되어진 안철수 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보시면 지금 궁금해하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담겨 있고 좀 소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이크.
오전에 이제 인수위에서 코로나 특위에서 그 코로나 감염병 등급 상향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그 보도의 내용은 일단 사실이 아니다로 확인을 해드리고요. 감염병 급수 조정에 관한 코로나 특위의 입장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정도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감염병 급수를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시행 기간을 4주 정도를 두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이 시행 기간 동안에 이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이 부분이 좀 이행을 하는 과정 기간 동안에 미진하면은 감염병 급수 조정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이행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입장 갖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특위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 감염병 급수를 1급으로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더 있으신가요? 네, 저기 뒤에서 두 번째 줄. 예. 네, 그럼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방문 일정에는 위원장님은 동행을 하지 않으시는 건지, 그리고 여기 소아청소년 1만 명 포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약자라든지 성인 피해자, 성인들의 연구도 포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코백해 이제 코로나 백신 치료 피해자 협의회 방문하는 일정은 당초 이제 비공개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동행하지 않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특위 분과위원과 대변인실에서 방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소아청소년 1만 명 대상으로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일단은 구체화된 대상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 고위험층이라든지 노약자층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 이상 현안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